떼쓰기, 소리 지르기, 던지기,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때리기.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이런 행동들 때문에 막막하셨던 적 있으시죠? 속상해지기도 하고 다른 형제나 친구에게 피해가 갈까, 나중에 아이가 사회에 잘 적응할까 걱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문제 행동에는 대부분 이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강의에서는 ABA 치료 기법을 기반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 행동은 왜 시작되고 유지되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문제 행동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문제행동의 이유와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판단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과연 내 아이의 행동이 문제행동이 맞는가 여부입니다. 간혹 문제행동이 아닌데 이것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는 양육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육자분들께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지금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다른 아이들이 하는 정도로만 하거나 잠깐 하고 말거나 부모님들께서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면 이는 문제 행동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빈도가 너무 작거나 강도가 세거나 아동 본인 혹은 주변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다면 이는 문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번 가볍게 5분, 10분 정도 떼를 쓰는 것 정도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모두 교정하려다가는 양육자분도 아이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문제 행동이 아닌 것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 행동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간혹 내 아이가 기질적으로 성격이 안 좋은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양육자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아이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자께서 아이에게 학습과제를 시켰습니다. 아이가 하기 싫어요, 그만할래요 라고 말을 하거나 싫은 표정을 보이거나 밀어내는 등의 제스처를 합니다.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양육자의 상당수는 조금만 더 참고 해보자, 여기까지는 하기로 했지? 라면서 아이에게 계속 학습과제를 할 것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아동이 울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를 쓰면 어떨까요? 양육자분들께서는 당황하거나 혹은 지긋지긋한 마음에 학습과제를 시키는 걸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싫어하는 것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셈이지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동은 문제 행동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여러 행동을 통해 자신은 원하는 걸 얻고 싫은 걸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행동의 가짓수가 매우 적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체 행동을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돕는 거죠. 앞 상황의 경우 아이가 과제를 하기 싫을 때 물건을 집어던지는 대신에 그만할래요 말하거나 혹은 해당 그림카드나 토킹 버튼 등을 사용해서 표현하도록 돕고 해당 표현을 하면 기꺼이 과제를 멈춰주시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를 멈추기 위해서 벌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거나 이름을 크게 부르거나 무섭게 노려보시는 것들, 혹은 이건 나쁜 행동이야 와 같이 잘못을 알려주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과연 안다고 할까요? 우리는 모두 아는 것을 다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필요하고 나에게 당장 중요한 직접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뿐이지요. 따라서 아이들에게도 잘못을 알게 하시기보다는 부적절한 행동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얻거나 피할 수 없고 대체 행동을 사용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해야 됩니다. 알도록이 아닌 하도록 하시고 대체 행동 사용할 때는 큰 칭찬과 보상으로 즐거운 결과를 경험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행동을 어떻게 개선할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첫걸음은 문제 행동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은 모두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기능이란 어떤 쓸모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문제 행동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A, B, C 관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B, C는 각각 antecedent, behavior, consequence의 약자로 사전 상황, 행동, 결과를 의미합니다.
ABC 관찰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A, 즉 사전 상황이겠죠. 아이는 큰 소리를 지르며 밥을 달라고 자기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B, 즉 행동입니다. 양육자는 참으라고 얘기하지만 아이가 너무 심하게 자해를 하는 날에는 좋아하는 간식을 먼저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C, 즉 결과입니다. 아이는 배가 고픈 상황이 오면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문제 행동을 보이고 양육자는 이를 간식으로 줌으로써 해결해 왔습니다. 결국 아동은 문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 행동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A, 에서는 환경을 변화시켜 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도록 저녁 전에 간식 시간을 미리 설정하시고 일정한 시간마다 미리미리 간식을 주는 방법이 있겠지요. B에서는 문제 행동 대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배고파요 라고 말을 하거나 말을 하기 어렵다면 제스처나 그림카드, 각종 도구들을 사용해서 대안 의사소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C와 같은 경우는 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간식을 제공하시는 방법을 써보시면 됩니다. 저는 양육자분들께 ABC 기록지를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써볼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아동의 문제 행동 원인이 예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은 분명 효과적이지만 많은 분들께 다소 이상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당장 심한 문제 행동을 하고 있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전혀 듣지를 않는데 강사가 너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만 하고 있지 않나 싶으시죠? 만약 아이가 지금 문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문제 행동으로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 행동이 왜 잘못됐는지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손을 잡거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 훈계하기, 야단치기, 화내기, 협박하기, 체벌하기 역시 문제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문제 행동 직후에 달래거나 문제 행동에 대해 언급하는 것, 예를 들어 아까 많이 속상했지? 네가 그러면 엄마가 속상해. 다음부터 하지 마. 이런 언급 또한 금물입니다.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길게 타이르거나 설명을 계속하면 아이와 양육자 서로 문제 상황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오히려 크게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면 아이의 문제 행동이 더 빨리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멈춘 뒤 1, 2분 정도 지난 후에 아이가 다시 일상적인 활동이나 적절한 행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시고 일상으로 전환해 주세요. 그동안 이런 상황에서 반응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면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많이들 그럼 이거 잘못된 거는 언제 가르쳐줘요? 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다음엔 더 신중하고 바르게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식의 학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 행동 직후에 가르치려고 하시기보다는 평소에 또 아이의 기분이 좋을 때 바람직한 행동을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아이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할 기회를 자주 주시고 그때그때 칭찬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양육자분의 인내심과 일관된 태도는 결국 문제 행동을 서서히 대체해 나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반응을 얻기 위해. 둘째, 주어진 과제나 활동을 피하기 위해. 셋째, 원하는 물건, 활동, 음식 등을 얻기 위해. 넷째, 스스로 즐거운 자극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A, B, C 구조를 바탕으로 각 원인별 다른 중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원인별로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아이가 적절한 행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전 대처, 대체 행동의 개발, 문제 행동 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적절한 방식으로 통일하는 사후 대처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반응을 얻기 위해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엄마, 나 좀 봐줘가 핵심입니다. 이러할 경우 사전에는 충분한 관심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평소에 꾸준한 관심과 반응을 얻을 수 있다면 문제 행동에 대한 노력을 좀 덜 하게 되겠지요. 필요하다면 아이가 언제 다른 사람이 자신과 놀아줄 수 있고 또 어떤 시간은 혼자 시간을 보내며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규칙을 알려줄 때는 말로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도록 그림, 사진, 글씨 등을 이용해 게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아이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인 시작 행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에는 인사하기, 화이팅 제안하기 등 간단한 제스처나 말, 놀이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등 대화를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 경우 간단한 제스처 또는 그림카드, 토킹 버튼 등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관심을 얻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 행동을 잘 무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맞춤, 손잡기, 야단치기, 이름 부르기, 화난 표정하기 이런 행동들은 모두 반응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잘 못 얻는 아이들은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도 관심을 얻는 결과로 여기게 됩니다. 문제 행동 직후에 잠시간 그 행동을 무시하시고 아이가 다른 좋은 행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시거나 일상적인 활동으로 전환해 주세요. 결코 무시하기만을 연속으로 오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관심받을 수 있는 다른 문제행동 혹은 더 센 강도의 문제행동을 시작해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행동이 무시된 만큼 평상시에 문제행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제나 활동을 피하기 위해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숙제, 양치, 정리와 같은 걸 하기 싫다며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문제행동이 자주 발생하는 과제나 활동이 있다면 그 과제가 아이에게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참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 입장에서 어려움은 난이도뿐만 아니라 시간, 양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도에 따라 참여도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요. 어쩌다 한 번 잘하는 걸 기준으로 난이도를 맞추지 마세요. 5일 중에 4일 정도는 충분히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가 자신의 난이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가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과제를 조정해 주시면 아이가 문제 행동 없이 과제나 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이의 참여와 성공을 계속 칭찬해 주시면서 조금씩 원하는 난이도, 시간, 양으로 맞춰 나가세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좋은 태도와 함께요. 다만 어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습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3단계 지시 따르기 연습을 하기를 권합니다. 아이와 연습할 쉬운 지시어를 10가지 정도 정해두시고 매일 짧은 시간 일정하게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지시할 때에는 다음의 단계를 지켜서 시행합니다. 1단계는 말로만 짧고 분명하게 지시하는 겁니다. 아이에게 휴지 버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아이가 3초 내에 수행하지 않으면 2단계 모델을 보여주거나 손가락으로 휴지통을 가리키면서 다시 한번 휴지 버려 라고 합니다. 3초 정도 기다린 후 이때도 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3단계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서 함께 버리도록 도와줍니다. 아이가 첫 2단계 내의 지시에 따랐다면 바로 크게 칭찬해 주세요. 손을 잡고 수행하는 3단계에서 칭찬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섭게 해서도 안 됩니다. 부드럽게 완성하기만 도와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아이가 양육자가 하는 말들을 쉽게 흘려듣지 않고 간단한 지시사항들은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태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호작용과 학습의 기초를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주 회피하는 과제나 활동의 난이도를 충분히 조정한 후에도 문제 행동이 발생한다면 이때에는 앞에 3단계 지시 따르기 방법을 통해 과제를 완성하도록 도와주세요. 문제 행동을 통해서는 과제를 피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의 대처법입니다. 일단 아이가 언제, 어디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이것도 역시 눈으로 보이게 그림, 사진, 글씨 등을 부착해 예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원하는 것을 충족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가 일정하게 얻을 수 있다면 문제행동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즐기는 활동을 그만하도록 했을 때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 중단에 대한 예고를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끝내기 1, 2분 전 그리고 10초 전쯤에 두세 번에 걸쳐서 곧 활동이 끝날 것임을 말 혹은 그림으로 예고해 주세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중지 신호에 좀 더 잘 따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해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말, 제스처, 그림카드, 토킹 버튼 등 자신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소에 가르쳐 주시고 적절한 표현법을 사용했을 때 들어주세요. 표현을 적절히 할 수 있더라도 바로 들어주지 않거나 안 된다고 했을 때 문제 행동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짧은 시간부터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 기다리도록 하려면 소리 나는 타이머나 색깔판이 점차 줄어드는 시각 타이머를 사용하면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행동할 때에는 절대 원하는 것을 즉시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연습했던 표현을 하게 한 후에 들어주시거나 다른 지시사항에 따른 후에 들어주셔야 합니다. 문제 행동이 원하는 걸 즉각 얻을 수 있는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스스로 자극을 얻기 위해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의 대처법입니다. 우선은 자신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면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건 문제지만 특정 장소와 상황에서만 구분해서 한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에서 수시로 펄쩍펄쩍 뛰는 아이의 경우 트램폴린이나 점핑보드 위에서 주기적으로 뛰어놀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지요. 입에 수시로 아무 물건을 넣는 아이에게는 추잉 스틱과 같이 감각 충족이 가능한 아이템 하나를 사용해도 되는 물건으로 정하고 이것만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자기자극 행동이 많은 아이들은 대체할 수 있는 놀이를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놀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장난감들에 지속적으로 노출해주세요. 시각, 청각, 촉각 등 자신이 좋아하는 요소가 포함된 장난감을 소개해 주신다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감각 자극을 추구하는 문제 행동 중 위험한 행동의 경우에는 행동 후 자신이 원하는 감각을 느낄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를 자주 긁어서 피를 내는 행동을 주로 하는 아이의 경우 긁어도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도록 두꺼운 밴드를 덧대시거나 팔토시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도 되는 상황을 정해둔 경우에 다른 시간이나 장소, 물건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해당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동시키거나 해당 물건을 사용하도록 전환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것은 분명 어렵고 인내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아이를 위해서 무시하기를 해야 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동안 주변의 시선을 견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육자분들의 꾸준한 노력은 아이가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을 자주 하고 점점 문제 행동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더 잘 적응하고 즐겁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낼 기회를 더 많이 가지도록 힘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